이야기는 한늦가을 밤 서울 외곽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시작된다. 이곳은 평소 인적이 드문 고요한 마을이지만 그날 밤은 유난히도 조용했다. 마치 모든 것이 정지된 듯한 느낌이 드는 밤이었다. 주인공인 현수는 오랜만에 고향을 방문 중이었다. 도시 생활에 치여 잠시 쉬어가고자 조용한 고향 마을로 돌아온 것이다. 할머니 댁에 짐을 풀고 마을 너귀의 작은 산책로를 걷기 시작했다. 그곳은 현수가 어린 시절부터 즐겨 찾던 곳으로 어렸을 때의 추억이 담긴 장소였다. 산책로는 나무들이 빽빽하게 자리 잡고 있었고 평소에도 인기척이 거의 없는 곳이었다. 가로등 불빛이 은은하게 길을 비추고 있었지만 날이 어두워지면서 뭔가 스산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다. 현수는 들고 온 라디오를 켜 음악을 들으며 걷기로 했다. 그러나 곧 그는 라디오에서 이상한 잡음이 섞여 나온다는 것을 느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명확하게 들린다. 여기 오지마 라는 여성의 목소리가 섞여 나왔던 것이다. 깜짝 놀란 현수는 잠시 멈춰 주위를 둘러봤다. 아무도 없었다. 그저 바람소리와 흔들리는 나무들 뿐이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다시 걷기 시작하는데 이번에는 발밑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떨어진 나뭇가지인 줄 알았지만 그림자 속의 사람 형상에서 있는 듯한 모습이 어슴푸레 보였다. 깜짝 놀라 고개를 들어 확인했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다. 현수는 뭔가 잘못됐음을 느꼈지만 어렸을 때의 추억이 깃든 길을 가는 것을 멈출 수 없었다. 그래서 계속 앞으로 걸어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작은 정자에 도착했다. 그 고요한 정자에서 잠시 쉬기로 했다. 그러나 그 순간 산책로 저편에서 검은 실루엣이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점점 가까워지던 실루엣은 금세 또렷한 모습으로 드러났고 놀랍게도 한복을 입은 처녀였다. 그녀는 무표정하게 현수를 바라보고 있었다. 현수는 눈을 비비고 다시 한번 쳐다봤지만 그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순간적으로 등골이 서늘해진 현수는 급히 길을 돌려 뛰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그녀의 모습은 조금 전 자신의 위치에 바로 서서 마치 그림자처럼 따라오고 있었다. 현수는 혼비백산에 집으로 돌아가고자 했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모든 방향이 똑같아 보였고 길을 잃어버린 듯한 기분에 휩싸였다. 그러던 중 바로 그 순간 어디선가 돌아와 라는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그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든 현수는 직감적으로 몸을 돌려 언덕을 달리기 시작했다. 언덕 위에서는 작은 빛이 보였고 그곳으로 다가가자 오래된 묘비가 있었다. 놀랍게도 묘비에 새겨진 이름은 아까 라디오에서 들렸던 여성의 이름이었다. 갑자기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한 느낌이었다. 현수는 무릎을 꿇고 자신도 모르게 묘비 앞에 조용히 앉았다. 그 순간 모든 이상한 기운이 사라지고 다시 발밑에 부드러운 흙을 느낄 수 있었다. 고요한 밤 공기가 다시 현수를 감쌌고 그제서야 그는 서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 이후로 마을에 전해지던 오래된 전설 한복을 입은 처녀의 홀령이 길 잃은 이를 인도한다는 그 이야기가 정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무사히 할머니 댁으로 돌아온 현수는 그날 밤이 정말로 있었던 일인지 아니면 꿈이었는지 혼란스러웠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날 밤 이후로 현수는 다시는 그 산책로를 혼자 가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 길을 따라 걷기를 두려워한다. 그리고 그 길에 대한 이야기들은 아직도 인터넷에서 떠돌고 있다고 한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여름밤 나는 오랜만에 도시의 소음을 벗어나 조용한 시골 마을을 방문하고 있었다. 이곳은 어렸을 적 할머니 댁이 있는 곳으로 나는 여름방학 때마다 이곳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도 그 추억이 그리워 가끔씩 들르곤 했다. 그날 밤 마을은 적막했다. 집집마다 불빛이 꺼져 있었고 가로등마저 드문드문 있었다. 나는 어릴 적 기억을 되살리며 마을을 산책하기로 했다. 그다지 먼 거리가 아니기에 하늘에 별들을 바라보며 천천히 걸어가기 시작했다. 길을 걷던 중 주변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무언가가 나를 따라오고 있는 듯한 느낌에 뒷덜미가 서늘해졌다. 그때 들려오는 건 발걸음 소리였다. 설마 여기엔 아무도 없을 텐데 라는 생각에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기분 탓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발소리가 들렸다. 더욱 분명하게 그리고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나는 심장이 쿵쿵 뛰는 것을 느끼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뒤돌아보면 안 된다는 속설이 떠올랐지만 나는 무의식 중에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고 말았다. 그 순간 나는 나와 똑같이 생긴 한 여자가 서 있는 것을 보고 숨이 멎을 뻔했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그녀는 나와 같은 옷을 입고 나를 향해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은 차갑고도 섬뜩했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그녀는 나와 눈이 마주치고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나를 향해 다가왔다.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다. 이대로 있다가는 큰일 난다 라는 직감에 이끌려 있는 힘껏 달리기 시작했다. 뒤에서 들려오는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이 길이 이렇게나 길었나 싶을 정도로 끝이 보이지 않았다. 내 숨소리가 거칠어지며 온몸에서 나는 식은땀이 흘렀다. 몇 분이 몇 시간처럼 느껴질 때쯤 저 멀리서 한 줄기 빛이 보였다. 그곳은 내가 묵고 있는 숙소였다. 나는 있는 힘을 다해 마지막 스퍼트를 냈다. 드디어 숙소 앞에 도착해 문을 열고 문턱을 넘으며
뒤를 돌아보았다. 그 순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고요한 밤이 다시금 찾아와 있었을 뿐. 숨이 가빠 다시 문을 닫고 혼란스러운 마음을 진정시키려 노력했다. 이게 과연 무엇이었을까? 나의 환상인가? 아니면 이곳에 숨겨진 비밀이 있는 걸까? 그날 밤 나는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어두운 천장에 비친 그림자마저도 그녀가 된 것처럼 느껴져 몸을 뒤척였다. 내일 아침이 오기만을 기다리며 혹시 모를 불청객에 대비해 방의 불도 끈 채로 침대 끝에 앉아 있었다. 다음날 아침 나는 마을 어귀의 작은 찻집에 가서 할머니를 잘 알았던 마을 어르신에게 조심스럽게 어젯밤의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긴 후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거 혹시 옛날에 이 마을에 산다는 그 아이가 아닐까? 마을을 떠돌며 자기 짝을 찾고 있다는 그 말에 나는 등골이 오싹해졌다. 다시 도시로 돌아온 지금도 가끔씩 그날 밤의 기억이 떠오르곤 한다. 그 이후로 나는 그 마을을 다시 찾지 않았지만 만약 그 여름밤의 진실을 알게 된다면 나는 두렵지만 그 마을로 돌아갈 용기를 얻게 될지도 모른다. 항상 마음 한구석에 그날의 잃어버린 퍼즐 조각을 끼워 넣을 수 있는 기회를 기다리며 세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포썰은 대개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미스터리한 사건이나 초자연적인 현상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런 공포썰의 한 예를 매우 길게 작성해 보겠습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에 있는 나의 외갓집은 어렸을 저여름 방학마다 찾던 추억의 장소였다. 외할머니께서 정성스럽게 차려주신 음식을 먹고 친구들과 뛰어놀며 시간을 보내던 그곳은 항상 편안하고 안전한 느낌을 주었다. 그러나 매년 찾아오는 방학과 다르게 그해 여름은 기묘한 일들로 가득했다. 작은 마을에는 오래된 전설이 하나 있었다. 장승령, 산중턱에 서 있는 오래된 장승에는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이 깃들어 있다고 했다. 하지만 한 가지 금기가 있었으니 해가 질 무렵 장승에 가까이 가면 안 된다는 것이었다. 이유는 알 수 없었으나 마을 사람들은 그 규칙을 엄격히 따랐다. 외갓집에서의 나날이 흐르던 중 친구들과 함께 산책을 하던 어느 날이었다. 우리는 젊은 혈기의 금기를 시험해보고 싶은 욕구가 생겼고 장승이 있는 곳으로 향했다. 해가 저물어가는 시간, 도착한 장소는 묘하게도 날카로운 정적에 휩싸여 있었다. 장승 앞에 도착하자 나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함에 사로잡혔지만 친구들과의 약속을 깨고 싶진 않았다. 그러던 중 한 친구가 해가 산 너머로 완전히 사라지기 전 마지막 장난으로 장승의 손을 만지자고 제안했다. 순간적으로 기이한 바람이 불며 나뭇잎이 시끄럽게 흔들렸다. 우리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으나 이미 늦었다. 다시 마을로 돌아오는 길, 기묘한 기운은 계속해서 우리를 따라왔다. 주변의 조명이 갑자기 깜빡거리거나 바람에 속삭임 같은 소리가 들렸다. 도착 후 우리는 그 이상한 경험을 서로 잊기로 약속했지만 그날 이후 이상한 일은 계속되었다. 매일 밤 누군가 나를 주시하는 느낌이 들었고 으스스한 꿈에 시달렸다. 꿈속에서 나는 항상 그 장승 앞에 서 있었고 장승의 표정은 매번 다르게 느껴졌다. 그러던 어느 날 꿈에서 장승이 나에게 말을 걸었다. 여기서 멈춰라. 더 이상 나를 시험하지 마라. 이후에 며칠간 친구들 사이에서도 불길한 일이 속출했다. 한 친구는 높은 곳에서 떨어져 팔을 골절했고 다른 친구는 원인 모를 고열에 시달렸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이 장승의 저주 때문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때부터라도 사과를 하고 금기의의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결심했다. 어서 장승에게 돌아가 사과하자는 결심을 한 우리는 해가 뜨자마자 모였다. 마른 침을 삼키며 장승 앞에서 진심 어린 사과를 전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주세요. 순간 주위를 감싸던 싸늘한 기운이 조금 누그러드는 느낌이 들었다. 사과 이후로 착각처럼 정신을 괴롭히던 일들이 사라졌다. 마을의 조용한 일상도 돌아왔다. 외갓집을 떠나는 날 버스를 타기 전 장승을 마지막으로 보며 생각했다. 항상 곁에 있는 존재이지만 섣불리 건드릴 수 없는 것들이 있다고. 언제나처럼 그 여름도 막을 내렸지만 그의 여름은 결코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았다. 마을 사람들의 말이 전부 미신이라 여겼던 우리의 무모함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했는지 깊이 깨닫게 된 계기였다. 앞으로 살아가며 금기를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 이야기는 그렇게 하나의 전설이 되었도 다른 이들에게 경고로 전해질 것이다. 언제나 이유 없는 금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넘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과 함께